여러분 안녕하십니까? 6월 14일 월요일 송범선의 오전장 분석 오늘도 힘차게 문을 열었습니다. 지난 거래 뉴욕 증시 좋았습니다. S&P 500 지수는 이틀 연속 사상 최고치 경신을 이어가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전날 발표된 소비자 물가 데이터를 무시하는 모습이 나타났는데요. 인플레이션은 일시적인 현상이라는 지배적인 시각이 우세하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뉴욕 증시 나머지 지수도 모두 오름세로 나타나는 모습이 연출이 됐습니다. 3대 지수의 마감 상황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우 지수와 S&P 500 지수, 나스닥 지수의 마감 상황 수치를 통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을 통해서 마감 상황 먼저 살펴보시면 다우 지수는 0.04% 상승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34,479선에 거래를 마쳤고요. 대형주 위주의 S&P 500 지수 종가 기준으로 사상 최고치 다시 또 경신해줬습니다. 0.19% 오름세가 나타나주면서 4,247.44포인트의 거래를 마쳤습니다.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 지수도 0.35%의 오름세가 나타났습니다. 14,069선의 종가를 형성을 해줬습니다. 이 훈풍을 우리 지수는 받지 못하는 모양새가 조금은 나타나고 있습니다. 우리 지수도 지난주에는 종가 기준으로 사상 최고치가 나타나기는 했는데요. 고점에 대한 부담감 때문인지 우리 지수는 장 초반에 시초에는 빨간불을 켜면서 출발하더니 다시 또 흔조세가 나타나고는 있습니다. 또 주말 사이에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가 집계가 됐는데 3월 말 이후로 77일 만에 400명 아래로 집계가 됐습니다. 어제 기준으로 집계된 신규 확진자 수는 399명입니다. 하지만 주를 시작하는 오늘인 만큼 조금만 더 사회적 거리두기에 신경 쓰시면서 하루를 보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지수의 상황 이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양대 시장 엇갈리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코스피 시장이 조금 힘을 내지 못하는 상황이 연출이 되고 있는데요. 코스피 시장은 약부하권에서 거래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3,243선에서 거래가 되고 있고요. 코스닥 시장은 그래도 빨간불을 켜주고 있습니다. 강보합세를 보여주면서 995선에서 거래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선물지수도 약보합세를 보이면서 430선을 겨우 유지를 해주고 있습니다. 이어서 양대 시장에서 등락하는 종목수를 체크를 해보시면 우리 코스피 시장에서는 369종목이 오르고 있지만 반면에 472종목은 내리고 있습니다. 이어서 코스닥 시장에서는 656종목은 상승하고 있지만 642종목은 하락하고 있습니다. 수급 상황은 그래프를 통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거래소의 수급 상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외국인과 기관은 덜어내고 있지만 개인 투자자는 그 물량을 받아내고 있습니다. 외국인 투자자는 1,161억 원을 덜어내고 있고요. 기관 투자자는 1,852억 원을 팔아내고 있습니다. 그 물량을 개인 투자자들은 2,953억 원 담아내고 있습니다. 이어서 코스닥 시장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코스닥 시장에서는 외국인과 개인 투자자는 팔아내고 있지만 기관 투자자는 사고 있습니다. 외국인 투자자는 43억 원, 그리고 개인 투자자는 67억 원 매도 우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반면에 기관 투자자는 149억 원 매수 우위를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이어서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의 분위기 코스피 시장 1위부터 12종목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1위부터 12종목 내에서는 혼조세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대장주인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파란불을 켜고 있는데요. 지금 3, 4위가 지금 치열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이버와 카카오가 3%대 강세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시초에 카카오와 네이버의 자리가 바뀌기도 했습니다. 카카오가 시총 3위까지 올라오는 모습이 나타나기도 했는데요. 제가 지난주에 마감 시황을 전해드릴 때 카카오와 네이버의 시총이 8천억 원밖에 차이가 나지 않는다는 소식도 전해드렸습니다. 카카오의 기세가 굉장히 무섭게 올라오고 있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마감까지도 계속 저희와 함께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계속 두 종목의 우위가 계속 달라지고 있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어서 2차 전지주와 자동차 관련 종목들도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주가가 그렇게 잘 가지는 못하고 있지만 최근 들어서 굉장히 잘 가고 있는 종목들입니다. 외국인과 기관들이 계속 순매수한 종목들로 짚어지고 있는데요. 지난 11일까지 기아와 현대차 그리고 삼성 SDI를 외국인과 기관들이 순서대로 많이 사들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오늘은 주가가 많이 가지를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기아의 주가를 먼저 살펴보시면 지금 2%대 하락률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87,700원 선에서 거래가 되고 있고요. 이어서 현대차도 살펴보시면 1.47%의 내림세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파란불을 켜면서 23만 5천 원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삼성 SDI도 약보합세를 보이면서 오늘은 힘을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그 밑에 위치한 셀트리온을 살펴보시면 지금 상승세가 굉장히 우세한 상황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4%에 가까운 급등 양상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셀트리온이 개발한 코로나19 치료제 레키로나주에 대한 긍정적인 공시가 나와 있습니다. 임상 3상 결과가 굉장히 긍정적으로 나타나주면서 주가가 강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어서 대우조선해양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1조 9천억 원 규모의 해양 설비를 수주했다라는 소식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러면서 주가가 강세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주가 상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가 상황 살펴보시면 장 초반에 고가보다는 빠지면서 음봉을 형성을 하고는 있습니다. 그래도 강세 흐름은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요. 1.45%의 강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38,600원 선에서 거래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제지주들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달의 펄프 가격이 지난달에 이어서 사상 최고가를 유지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제지주들 잘 가고 있습니다. 특히나 무림페이퍼 잘 가고 있는데요. 21.54%, 38%까지 올라와주면서 사상 최고치를 또 경신한 모습이 나타나주고 있고요. 무림 PMP도 분위기는 동일합니다. 지금 장중에 지금 고가보다는 빠지지만 그래도 사상 최고가 경신한 모습입니다. 5,770원 선에서 거래가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한창제지 역시도 주가는 좋습니다. 이어서 차트를 통해서 주가 상황은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어서 코스닥 시장으로도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닥 시장으로 넘어가 보시면요. 10개 종목 내에서는 그래도 빨간불이 조금은 더 많은 상황입니다. 셀트리온 삼형제 역시나 주가 상황이 좋습니다. 레키로나주의 호재에 힘입어서 3에서 4%대 강세를 보여주면서 지금 시간에 거래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KG ETS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업인 철강 부문이 성장을 하고요. 자회사의 지분 가치가 부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주가 잘 가고 있는데요. 6%대 강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13,400원 선에서 거래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엔터주들도 잘 가고 있습니다. 코로나19 백신 접종률 우리나라 내에서 23% 정도에 육박한다라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이제는 콘서트도 되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이 감돌고 있습니다. 그럼 이제 엔터주들도 잘 갈 때가 됐는데요. 이제는 엔터주도 빨간불을 켜주고 있습니다. SM의 주가를 살펴보시면 오늘 장중에 52주 신고가도 경신한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1.25%의 강세를 보여주면서 48,600원 선에서 거래가 되고 있고요. 뒤를 이어서 JYP 엔터 역시도 2%대 강세가 나타나주고 있습니다. YG 엔터테인먼트의 경우에도 1%대 오름세를 나타내주면서 54,400원에 거래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진원생명과학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진원생명과학 굉장한 지금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16%에 가까운 오름세가 나타나주면서 지금 장중에 거래가 되고 있는데요. 진원생명과학이 보유 중인 플라스미드 DNA 생산 기술 가치가 4조 원에 달한다는 분석이 나와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주가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이어서 업종별로는 어떤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지 코스피 시장에서 상승하는 업종을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코스피 시장에서는 종이 목재 업종이 가장 잘 가고 있습니다. 3%에 가까운 상승률을 보여주면서 거래가 진행이 되고 있고요. 그 뒤를 이어서 서비스업과 의약품, 전기가스업, 비금속 광물 업종들이 빨간불을 켜주고 있습니다. 반면에 하락하고 있는 업종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 시장에서 하락하고 있는 업종들 이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순서대로 보시면요. 운수장비 업종이 가장 잘 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1.29%의 하락률을 기록하고 있고요. 그 뒤를 이어서 증권과 화학, 금융업, 은행 업종도 힘을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코스닥 시장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닥 시장에서 상승하는 업종을 먼저 보시면요. 종이 목재 업종이 가장 잘 가고 있습니다.
반면에 하락하고 있는 업종들 살펴보시면 금융업종, 건설, 반도체, 출판, 매체, 복제, 운송 업종이 잘 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 시간 외국인들 어떤 수급 상황 보이고 있는지 보시기 전에 다시 또 상승하는 업종들 보도록 하겠습니다. 종이 목재 업종에서 2.46%의 강세가 나타나고 있고요. 그 뒤를 이어서 유통업종도 2% 가까이 올라줍니다. 제약업종과 디지털 콘텐츠, 인터넷 업종도 오름세가 나타나주고 있습니다. 이 시간 외국인들은 어떤 수급 상황을 보이고 있는지 상위 3개 종목을 중심으로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외국인들은 지금 시간을 기준으로 LG전자와 셀트리온 헬스케어를 순매수를 해주고 있는데요. 반면에 삼성전자와 신한지주, 현대모비스는 순매도에 나서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시황은 저와 함께 보셨고요. 자세한 분석은 전문가님 모시고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 방송은 라이브 스트리밍을 통해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매주 월요일부터 금요일 오전 10시부터 함께 하실 수 있는데요. 유튜브에서 바른경제TV라고 검색하시면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송범선의 오전장 분석 본격적으로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저희 방송 보시면서 궁금하신 종목들은 댓글로 남겨주시고요. 댓글을 주실 때는 매수가와 비중까지 남겨주시면 저희가 조금 더 꼼꼼하게 분석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공개적으로 댓글 남기기 부담스러운 분들께서는 위에 나오는 번호로 성함만 보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오늘도 오전장을 분석해 주실 송범선 수석 전문가님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전문가님 주말에 뭐 하셨어요? 주말에 뭐 많이 누워 있었죠, 그냥. 많이 누워 계셨어요? 네. 오늘을 위해서. 그거 그런 건 아닌데 아무튼 뭐 그렇습니다. 그렇다고 하셔야죠. 네. 저희 방송 소중하니까요. 네. 네, 그런데 오늘은 이제 첫 번째 주제를 보니까 뭐 기업 탐방 굉장히 중요하게 말씀해 주셨는데 네. 그거랑 관련된 얘기인 것 같아요. 네. 네, 그렇게 보니까 이제 중소기업 주식을 투자할 때 건물을 봐야 한다 이런 얘기도 해주셨는데 네. 건물을 봐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나와 있는 것 같습니다. 맞죠, 전문가님? 그러니까 건물을 반드시 봐야 됩니다. 네. 건물을 어떤 분들은 이제 외면보다 내면이 더 중요하다. 뭐 그런 거 있잖아요. 속 깊이를 봐야지 뭐 거칠애를 중요시 여기면 안 된다 이런 분도 있고 또 기업 탐방 가서도 기업의 뭐 규모나 이런 외면보다는 기술력이라던가 이런 뭔가 그런 것들 비전이라던가 이런 것들을 더 중요시 하시는 분도 있는데요. 물론 맞아요. 그런 부분도 다 맞는 거고 이제 사실 뭐 앞으로의 비전, 뭐 방향성, 또 철학, 기업 경영대 철학 이런 게 가장 중요합니다. 자, 근데 여러분이 간과하시면 안 되는 게 무조건 이제 외면을 안 본다, 건물이 어떻게 생겼는지 안 본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바로 이 시가총액 5,200억 원, 5,200억 원이 이 회사의 사진을 좀 보면요, 생각이 달라지실 거예요. 시가총액 5,200억 원 규모의 이 회사. 네, 한번 사진 자료 한번 보실 수 있을까요? 5,200억 원. 5,200억 원. 네. 그럼 좀 뭔가 그래도 네네. 규모가 괜찮지 않을까요? 지금 보시면 여기 나와 있어요. 이거 뭐죠? 이거 시가총액 5,200억 원짜리 루보입니다. 5,200억 원. 네, 근데 이게 공장이에요, 공장인데 루보 코리아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근데 이제 중요한 건 이제 루보 회사인데 이 건물이 약간 허름하죠. 허름하고 이제 뭐 사실 뭐 이게 이런 공장들이 많아요. 사실 이런 공장들이 많은데 왜 근데 이게 문제가 되냐면요. 이게 5,200억 원이에요. 이게 시가총액 5,000억 원 전후의 기업을 비교 대상으로 말씀드리자면요. 롯데푸드, 뭐 스카이라이프, SK증권, 교촌 F&B, NS쇼핑, 웅진싱크빅, 남양유업, 뭐 쌍용차, 빙그레 이렇게 있습니다. 빙그레도 그렇고 거의 비슷해요, 시가총액이. 근데 제가 가치 평가를 못하는 걸까요? 저 기업이 5,200억 원으로 보이진 않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중요한 건 뭐 빙그레나 롯데푸드 이런 회사들 여러분들 다들 뭐 가보시진 않았겠지만 뭐 굉장히 넓어요. 굉장히 넓고 뭐 부지도 넓고 그런데 그러니까 이 비슷한 규모가 이제 뭐 아까 그 회사들이고 교촌치킨, 교촌 F&B가 교촌치킨인데 교촌치킨 프랜차이즈 지방 점포가 더 깨끗할 것 같아요. 아까 그 건물보다 그 건물보다 교촌치킨 프랜차이즈 점포가 더 깨끗하게 좀 돼 있지 않을까. 왜냐하면 또 손님도 받고 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지금 아까 그런 건물에서 좀 일하고 싶으신가요? 어떻게 저기 앵커님한테 여쭤볼게요. 아까 그 건물에서 일하고 싶으신가요? 저는 여기서 일하고 싶네요. 여기서. 그래도 우리 건물은 그래도 좀 깔끔하잖아요. 저희 건물 좋죠. 여의도 있고, 저희 뭐 바른경제TV 여의도 있고, 또 뭐 본사는 IFC에 있고, 뭐 멋지게 또 이렇게
유리로 돼 있고 또 막 네. 유리로 이렇게 돼 있는 그런 멋있는 건물인데 어쨌든 실력 있는 좋은 인력들은 아까 그런 건물에서 일하기 싫어할 겁니다. 그렇죠. 네, 그리고 취직을 일단은 많이 안 할 것 같고요. 뭐 면접 보러 갔어도 아 너무 외관 딱 보면은 아 이 회사 맨날 다니고 싶지 않다라는 또 실력 있는 사람 그렇게 생각할 수 있고 만약에 좋은 인력을 신입부터 거기서 키웠다고 생각해봐요. 네. 키우면요 그 신입이 어느 정도 뭐 이 짬밥이 생기고 좀 실력이 갖춰지면은 이제 자신감이 생기잖아요. 자신이 생기면은 그러면 이제 약간 건물에 안 좋고 허름한 그런 데보다는 약간 좀 멋있는 곳으로 가고 싶은 그런 심리가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물론 외관이 다는 아니지만요. 네. 그렇죠? 네. 근데 저는 이렇게 봐요. 그러니까 건물이 중요하다는 게 뭐냐면요. 네. 그 기업가의 마인드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 건물이 그래도 멋있는 건물이 있는 것 자체가 어떻게 보면 직원에 대한 복지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직원들이 뭐 저희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이 스튜디오도 그래도 이렇게 꾸며놓고 뒤에 이런 것도 있고 네. 이 TV 액정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이렇게 꾸며놨잖아요. 근데 그냥 창고에서 이렇게 방송하는 것보다는 진짜 자동차 차고 아니면은 막 뒤에 페인트 통 있고 이렇게 방송해도 비슷하게 말을 할 수 있어요. 내용은 비슷할 수 있지만 겉으로 보이는 거랑 또 다르잖아요, 그게. 네. 그러니까 그런 게 이제 중요해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기업가의 경영자의 마인드, 경영자의 철학이 이제 직원을 이게 존중을 해 주는가 이게 좀 마인드인 것 같아요. 그래서 쫌생이 마인드가 있다. 좀 아끼는 거죠. 네. 그러니까 건물 외관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아니면 좀 5,200억 원까지 시총이 올라가면요. 5,200억 원 진짜 큰 돈이에요. 큰 돈이죠. 진짜. 네. 그러니까 제가 아까 그 건물이 어느 정도냐면요. 그런 건물들이 시총이 100억, 200억 이런 회사들 건물과 비슷하다고 보시면 돼요. 아. 그러니까 저기 이제 반월공단이나 시아공단 이런 데 가보시면요. 그런 건물들이 많아요. 많고 지방의 중소기업들 가면요. 네. 지방에 이렇게 산속에 이렇게 공장이 있는 데도 많거든요. 네. 농촌이랑 산속에. 그런데도 이제 그런 건물들이 있습니다, 실제로. 근데 그런데 이제 코스닥에도 상장조차 못한 대부분의 이제 그런 건물들 보유하고 있는 회사들은 코스닥에 상장을 못하는 회사들이 많이 그렇게 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시가총액 대비 시총 대비 100억도 안 되는 시총 100억도 안 되는 회사들이 보통 그런 건물을 갖고 있는데 5,200억이나 되는 이런 회사가 이렇다면은 좋은 인재들이 결국 떠나갈 수밖에 없다. 거기서 큰 인재들이 그리고 새로운 회사들 인재들이 안 들어오고 그래서 여러분들 제가 말씀드리면은 그 기업 탐방을 좀 한 번씩 가보시는 게 좋은데 네. 왜 그럼 인터넷 사이트로 검색하시는 분도 있을 거예요. 그쵸. 만약에 아까 루보다 그럼 루보 코리아를 검색하면요. 회사 건물이 뜹니다.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이 약간 포토샵 같은 거 해가지고 이렇게 좀 멋있게 화려하게 이제 꾸며놓을 수 있잖아요. 직접 가서 내 눈으로 보는 거랑 만약에 뭐 이런 것들 다르고 제 중소기업 투자라고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대기업 투자는 건물을 사실 별로 안 봐도 되는 게 대기업은 건물들이 웬만하면 다 좋아요. 웬만하면 다 좋고 왜 그러면은 굳이 내가 안 가도 내가 가서 건물 직접 내 눈으로 확인 안 해도 그 수많은 애널리스트들이 갑니다. 나를 대신해서 가줘요. 가셨잖아요. 많이 가셨잖아요. 저는 가죠. 네. 그리고 그 규모라든가 이런 걸 많이 보고 보고서 애널리스트 보고서라든가 증권사 리포트 많이 쓰잖아요. 근데 중소기업은 잘 안 가요. 중소기업은 잘 안 가고 진짜 지방에 막 이렇게 막 시골 이런 데 산골에 막 이렇게 어떤 데는 산 위에다가 막 공장 지어놓고 이런 데도 있거든요. 그게 왜냐면 공장이 이제 땅값이 싸니까 네. 그 비용 아끼려고. 근데 그러면은 생각을 해보시면 막 산골이나 이런 데 옆에 산이 있고 막 배산 임수, 풍수지리, 중수지리라는 말이 있어요. 중수지리. 왜 그러면 중소기업의 지리, 그래서 옆에 산이 있고 옆에는 강이 있고 네. 이렇게 되면 근데 물론 외관은 좋은데 아예 멋있게 볼 수 있는데 교통이 불편해서 그쵸. 또 산 위로 이렇게 언덕 올라가야 되는데 자동차로 가면은 막 이렇게 경사가 가파르고 막 이런 데가 있어요. 되게 많아요. 우리 대한민국에. 심지어 어떤 데서는 우리나라 그런 중소기업들이 진짜 교회보다 많다라는 썰도 돌고 있어요. 진짜 많아요. 시골 가보시면.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는 게 이런 데는 근데 웃긴 게 그런 회사들도 가끔씩 상장이 된 회사들이 많거든요. 아까 루보처럼 저렇게. 네. 그래서 여러분 직접 한번 보셔야 됩니다. 중소기업 만약에 내가 투자를 한다고 한다면은 네. 대기업은 웬만한 뭐 삼성, 현대 이런 데는 다 건물 좋게 돼 있어요. 그렇죠. 뭐 네이버도 얼마 전에 뭐 유리로 된 그 건물 반사돼가지고 빛이 반사돼서 네. 앞집에 사는 사람이 막 소송 걸고 막 이러다는데 너무 눈부신다 그래가지고. 네. 근데 이 중소기업은 그렇지 않을 수 있다. 중소기업은 굉장히 들어가기도 힘들고 거기 너무 막 산골 이런 데면은 교통도 불편하고 교통이 편한지 만약 교통이 불편한 진짜 완전 시골 같은 데 있는 데도 있거든요.
코스닥 상장했는데도 네. 그런 데는 생각을 해보세요. 막 지하철도 안 다니고 버스도 안 다니고 물론 뭐 자가용으로 다녀야 돼요. 이제 네. 자차가 무조건 다 전 직원이 다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근데 이제 막 길도 막 안 닦여 있고 도로 포장도 잘 안 돼 있어가지고 막 언덕 올라가는데 힘들고 막 사고 날 것 같고 이런 회사들이 많아요 실제로. 그래서 그런 회사에 인재가 가기 싫겠죠. 되게 능력이 좋은 사람들은. 그래도 능력이 좋은 사람들은 아무래도 이제 좀 교통도 좋고 이렇게 한데 건물도 좋고 이런 거를 좀 추구를 하니까 여러분들 그 건물을 좀 보시는 게 그렇게 꼭 기업 탐방에서 그 회사 사장을 못 만나더라도 네. 그냥 근처에 가서 이렇게 건물 볼 수는 있잖아요. 네. 볼 수도 있고 뭐 심지어 뭐 그 경비 아저씨 있으면 그렇죠. 경비 아저씨가 한테 뭐 바카스라도 하나 주면서 이렇게 뭐 물어볼 수 있는 거 회사 잘 돌아가는지 이런 것도 살아있는 정보가 될 수 있고 또 회사에 개가 있는지도 보시면 좋아요. 개가 있는 개가- 거예요. 개가 이제 공장이나 이런 데는요 네. 개가 다 있어요. 공장 중소기업들은 거기 이 공장 앞에 마루가 있잖아요. 네. 거기에 이제 입구에 개가 있어요. 중소기업 대부분 다 그래요. 근데 이제 대기업들은 개가 없어요. 입구에 개가 없는데 개가 있으면은 여기는 좀 문제가 있다. 그러니까 아니 뭐 다 그런 건 아닌데 제가 봤을 때는 개 있으면 뭐 가족적이고 좋긴 한데 뭔가 느낌이 개가 있고 막 이러면 약간 좀 그렇다. 왜냐면 개를 싫어하는 직원도 있잖아요, 사실. 뭐 그래가지고 들어가면 개가 막 짖고 막 앞으로 마중 나와요. 그런 거를 한 번씩 또 건물 외관 이런 걸 한번 보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루보가 어떤 기업인지 궁금하거든요. 네네. 아 루보라는 거 이제 네. 베어링 뭐 자동차 베어링 같은 거 만드는 회사였어요. 네. 제조업입니다. 자 근데 별로 눈에 띄지 않는 그런 회사였는데 제이유 네트워크가 여기 작전 세력으로 들어가가지고 작전. 네. 가격을 띄워놨어요. 제이유가 이제 그거예요. 그 다단계 회사거든요. 제이유 네트워크가 이제 다단계 하는 데가 이제 돈 막 들어넣고 공개해서 투자 설명하면서 루보가 이제 크게 급등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당시 그럼 주가가 어느 정도까지 올랐는지 좀 궁금하거든요. 작전주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네, 그래서 이게 1,000원이었어요. 1,000원. 네. 1,000원이었는데 야 미친 듯이 올라가지고 그냥 5만 원까지 올라갔어요. 1,000원에서 5만 5만 원. 원. 네, 단기간에. 와우. 진짜 단기간에. 그래서 진짜 한 3개월, 4개월 만에 네. 50배가 오른 거죠. 50배가. 1,000원에서 5만 원까지. 근데 그렇게 올라갈 만한 그런 기업이 아니거든요. 아까 건물 보셨다시피. 근데 웃긴 게 아까 그 사진이 이게 작전 올랐다가 나중에 저희 급락했잖아요. 보시면. 네. 이제 5만 원까지 올랐다가 단기간 4개월 만에 올랐다가 급락을 해서 다시 1,000원, 2,000원대로 다시 떨어졌어요. 그래가지고 박살이 난 겁니다. 네. 근데 이제 박살이 나고 나서 이제 그 투자자들이 막 5만 원, 4만 원 이렇게 들어갔던 분들이 직접 가서 네. 루보라는 데 기업 탐방 간 거예요. 네. 그래서 장기 투자를 할 만한 기업인지 가서 사진을 찍었던 게 바로 아까 그 사진입니다. 아이고. 그러니까 그래도 좀 돈 좀 벌었잖아요. 이렇게 주가 오르면은. 네. 그러면 좀 기업도 이사를 가고 회사도 좀 옮기고 하면은 그렇죠. 좀 복지도 좋아지고 하는데 어쨌든 지금 작전으로 뭐 했던 거기 때문에 또 다단계 회사나 뭐 해가지고 아무튼 지금 뭐 박살이 나서 루보는 뭐 이렇게 됐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루보 사태를 통해서 기업 탐방 꼭 해야 된다, 이 회사 건물을 꼭 봐야 된다라는 교훈을 얻게 됐는데 네. 이후에 이 루보는 어떻게 됐나요, 전문가님? 그러니까 루보가 이제 그 뒤로 이제 작전주로 낙인이 찍히면서 네. 이게 인수합병에 들어갔거든요. 네. 인수합병에 들어가서 지금 최규선 회장이라는 분이 이제 그 인수를 했습니다. 근데 최규선 회장도 문제가 있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도 그래서 루보를 산 다음에 인수합병하고 회사 명을 썬코어로 바꿨어요. 네. 썬코어로 바꿨는데 이 최규선 회장도 그 전부터 이 썬코어 루보 사기 전부터 약간 문제가 굉장히 많았던 전과가 있는 분이었어요. 전과 뭐 횡령 이런 걸로 전과 있었던 사람이 또 이거를 사서 한번 세워보겠다. 근데 이제 업계에서는 그 당시 이제 그러면 좀 깨끗한 사람이 들어와야 되는데 이거 뭐 비슷한 사람이 루보도 원래 뭐 이미지가 안 좋아졌는데 이게 나락이었는데 나락 이미지인 회사를 또 나락인 사람이 또 인수를 한 거예요. 최악이네요. 둘 다 나락인. 그래서 새로 최악으로 이제 해가지고 썬코어로 바꿨는데 썬코어도 또 나락의 길로 빠집니다. 썬코어도 이제 또 이 사람이 버릇이 또 작동해가지고 예전에 횡령하던 버릇이 작동해서 또 횡령하고 또 430억 원 그때 썬코어 횡령하고 뭐 그래가지고 또 하한가 막 하고 결국 썬코어 상장 폐지가 됐습니다. 상장 폐지. 결국 이 루보, 썬코어 이 계보로 있는 이 네. 잡주 계열 이게 네. 다 없어졌어요 지금 공중 분해되고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까 그런 건물을 시가총액 5,200억 원인데 야 그 건물을 그렇게 한다는 자체가 좀 말이 안 되고 이거보다 더 심각한 사태가 있거든요. 중국에서 있었는데 네. 그 중국에 드론 업체에 있었어요. 드론 업체. 드론 업체. 네.
드론 업체라서 그게 이제 중국 업체 기업이 주가가 이렇게 올랐거든요. 수직 상승했는데 그게 이제 미국에도 상장을 했어요. 그러니까 중국 업체인데 미국에도 상장하고 이렇게 했는데 우리나라 뭐 저기 막 쿠팡 저거 미국에 상장하는 것처럼. 그래서 미국이니까 누가 거기 중국 드론 업체 갔는데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그 건물이? 건물이 거의 폐가 수준으로 폐가 수준으로 돼 있는 거예요. 네. 그 주가가 이렇게 올랐는데 미국의 상장 저기 나스닥 상장 이런 건데 어머, 어머, 어머. 폐가 무슨 거미줄 막 이렇게 있고 네. 무슨 그거 딱 들어가 봤는데 뭐 폐가인가 그러고 똑똑똑똑 들어갔는데 네. 심지어 직원도 없고 막 거의 막 그런 근데 그게 진짜 그 공장이 맞대요. 그 공장이 맞아가지고 몰라요. 뭐 직원이 뭐 휴가 갔는지 아무튼 뭐 텅텅 비어 있는 그러니까 텅 비어 있는 그런 아이고. 건가 진짜 뭐 직원 회사에 뭐 탕비실도 있잖아요. 탕비실이 텅비실이 된 탕비실이 텅 비어서 텅비실 막 돼 있고 아무튼 회사 뭐 황량한 거예요. 그래서 그거 이제 그 사람이 그 기업 단막 가가지고 이거 완전 회사 이상하다. 그래가지고 그 사진을 인터넷에 올렸어요. 올리니까 그 드론 업체 이렇게 올랐잖아요 주가가. 그쵸. 이렇게 수직 낙하해가지고 거의 박살이 났습니다 주가가. 그럴 때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아셔야 되는 게 그 뭐 기업 건물 뭐 이런 거 좀 상관없다 이렇게 하시는 분도 있는데. 네. 뭐 사실 뭐 이름이 있고 브랜드 가치가 있고 이러면은 괜찮아요. 뭐 오리온이라던가 아까 뭐 농심 막 이런 거 있잖아요. 네. 막 그 정도의 이렇게 우리가 빙그레 이런 규모가 있는 회사들은 약간 그런데도 약간 지방 공장 가보면요. 그런데 이제 1공장, 2공장, 3공장 이런 게 있잖아요. 근데 지방에 이제 또 시골 저기 지방 공장 가면 약간 허름한 데도 있어요, 사실. 대기업도. 근데 이제 그래도 어쨌든 본사는 그래도 깨끗하게 해놓거든요, 본사는. 근데 이제 아까 루보 거기는 거기 본사였어요. 본사 공장인데 이게 심각합니다. 이런 데는 이제 심지어 어떤 중소기업은 이제 그 기계 있잖아요. 생산 네. 라인. 그러니까 생산직과 이제 이 사무직이 같이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거기 그 어떤 회사는 어떤 중소기업은 이 생산 라인 공장 옆에 책상을 두고 그 사무직이 바로 같은 건물에서 일하는 데도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 공장 기계 소리 다 들리잖아요. 그쵸. 사무직도 뭐 아무튼 그게 건물 확장을 못해서 그런 경우도 있고 아무튼 여러분이 직접 가서 보면요. 아까 진짜 그런 경우 진짜 최악인 게 내가 진짜 사무직으로 들어갔는데 내가 여기서 이렇게 컴퓨터로 일하고 있는데 옆에 바로 기계가 돌아가요. 막 CNC 선반 막 이런 거 있잖아요. 막 이렇게 기계 돌아가고 있고 막 이렇게 쇠 깎고 있고 나무 깎고 막 드릴로 뚫고 막 이러면은 집중이 안 될 거 아니에요. 이 일에 사무 일이 뭐 아무튼 그래가지고 그런 분위기를 한번 가서 보면요. 이게 지금 사장이 이게 직원들을 배려하고 있는지 그냥 한 번만 쑥 훑어봐도 알아요. 이 맞아요. 기계랑 바로 여기 사무직에 같이 있으면 사무직을 배려 안 하는 거잖아요. 어쨌든 그런 분위기 뭐 먼지가 쌓여 있는지 막 회사에 거미줄이 있는지 뭐 이런 것도 한번 보시면요. 막 그런 거 회사가 아무리 좀 낡고 옛날 오래된 건물이라도 깨끗이 청소하고 그러면 또 깨끗하게 나올 수 있는데 청소도 잘 안 하고 이런 기업도 있어요.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탕비실이 막 텅비실이고 커피도 막 이런 거 있잖아요. 맥심 커피 막 이렇게 있잖아요. 뭐 이런 거 라면도 있고 하는데 옆에 뭐 그래도 그게 요즘 아메리카노 이제 설탕 안 들어간 아메리카노 뭐 카누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뭐 루카스 나인 뭐 이런 거 카누 같은 그런 게 이제 좀 있으면 그래도 직원 복지가 되는 거고 그냥 맥심만 있다 그러면 직원 복지가 아까 안 되고 요런 여러 가지 상황들을 저는 한번 여러분들이 가셔서 보셨으면 좋겠어요. 딱 분위기 보면 알아요. 직원들 표정만 봐도 이게 직원들 표정이 썩어 있는지 아니면은 네. 그냥 이렇게 또 손님이 왔으니까 좀 이렇게 밝게 좀 있는 사람도 있는 거고 네. 직원들 표정이 다 안 좋다 이러면은 좀 거기 회사에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네. 그런 것들을 좀 직접 가서 건물도 보고 분위기도 보고 이렇게 하면 딱 내가 투자할 만한 회사인지 이게 각이 잡힙니다. 그걸 좀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여러분들께서 어떤 기업에 투자를 하실 때는 꼼꼼하게 따져보시고요. 정말 기업 탐방도 한번 가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어서 다음 주제는 화면으로 보겠습니다. 이번 주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양대시장의 흐름이 좋습니다. 사상 최고 수준을 나타내고 있는데요. 그런데 이런 상황 속에서 의아한 부분이 있어요. 이 자사주 취득을 결정한 상장사들이 늘어나고 있죠. 네, 지금 최근에 자사주 취득 공시 상장사가 좀 많아지고 있습니다. 네. 자, 그래서 뭐 여러 회사들이 지금 자사주를 하고 있는데 매수하고 있는데 지수가 꽤 높은데 자사주를 고점에서 사는 게 아닌가 뭐 이런 우려도 있는데요. 자, 어쨌든 코스피에서는 5곳, 그리고 코스닥에서는 9곳 뭐 이렇게 해가지고 최근에 5월 이후에 6월 지금까지 14곳이나 지금 뭐 자사주 취득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가지고 어쨌든 지금 뭐 작년 그러니까 2020년 같은 기간 그 5월부터 6월까지 그때보다 4배나 늘었다고 합니다. 4배. 그러니까 그때는 이제
그때 5월 때는 작년 5월 때는 그때 생각하시면요. 그 코로나로 이렇게 약간씩 회복하고 있는 때였어요. 그렇죠. 코로나가 3월, 4월에 제일 심했으니까. 그래서 회복할 때 그때 자사주를 사는 것보다 지금 자사주 사는 게 더 많다. 이렇게 보실 수 있는데 뭐 저는 사실 뭐 그때 샀으면 많이 벌었거든요. 네. 자사주 차라리 그때 좀 많이 샀으면은 그 회사들이 왜냐면 그때는 좀 쌌으니까 주가가 지금 3,200까지 거의 2배 올라가지고 저점 대비 2배 이상 올랐죠. 그래서 아무튼 뭐 상황이 지금 자사주 취득을 많이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이 중에서 미래에셋생명은 자기 주식을 취득할 때 보통주를 취득하는 게 아니라고요? 네, 미래에셋 같은 경우는 전환 우선주를 3천억 원 규모를 일괄 취득한다고 밝혔는데요. 네. 이제 이 전환 우선주가 5% 연 5% 이자를 준다고 합니다. 배당이죠. 그 배당이 좀 높으니까 이제 요거를 취득을 한 거고 그냥 주식에 비해서 이 전환 우선주가 배당 1년마다 이자를 많이 주는 거예요. 네. 자, 그리고 이게 지금 6개월 보유를 하면 또 보통주로 전환도 돼요. 보통주로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는 게 그 전환사채 같은 거 들어보셨을 거예요. 전환사채 CB 뭐 이런 거. 그리고 신주인수권 부사채 BW 뭐 이런 거랑 비슷하다고 보시면 돼요. 왜냐하면 전환된다는 건 뭐냐면요. 보통주로 전환이 가능한 이게 교체가 된다는 거죠. 서로 맞바꿀 수 있는 이런 네. 거예요. 그래서 체인지가 된다. 그래서 전환사채 CB라고 합니다. 그래서 원래 CB가 그거예요. 체인지 본드. 본드가 이제 채권인데 채권이 이제 채권이랑 주식이랑 바꾼다는 거죠. 바꿀 수 있는 권한이 있는 거. 자, 근데 이것도 이제 체인지가 되는 거죠. 그래서 보통주를 바꿀 수도 있고, 그러니까 우선주는 그 회사에 대한 경영권을 할 수가 없는 주주총회에서 경영권이 없는 주식이에요. 그러니까 경영에 참여할 수가 없죠. 근데 요거를 보통주는 이제 경영에 참여할 수 있기 때문에 그걸로도 바꿀 수 있고 이자도 더 높고 우선주니까 뭐 이런 거를 취득해서 여러 가지 전략적인 상황을 꾀하고 있고요. 뭐 그 밖에 AJ 네트워크스도 뭐 스톡 옵션용 자사주를 취득했다고 해요. 이것도 이제 스톡 옵션이 뭐냐면 옵션이죠. 옵션은 권리잖아요. 그래서 스톡이 주식이잖아요. 주식을 매수할 수 있는 권리를 받는 거죠. 그래서 보통 이제 기업들이 이 직원들한테 이제 주식 나눠주고 가끔 그렇게 하는데 주식을 나눠주면요. 그냥 주식으로 주는 게 아니라 보통은 이제 스톡 옵션을 많이 줘요. 스톡 옵션. 왜냐? 그냥 주식을 줘버리잖아요. 그러면 이 기업 이 주주들 새로운 주주들이 그냥 팔고 퇴사할 수 있잖아요. 바로 퇴사할 수 있는데 스톡 옵션을 주면요. 한 1년 뒤에 뭐 주식으로 바꾸는 이런 것들을 줄 수 있거든요. 그러면 1년 동안은 일단 퇴사를 못 해요, 이 사람은. 왜냐면 그걸 1년 뒤에 주식으로 변경해서 그때 팔 수가 있는 권리인 거예요. 그래가지고 뭐 이런 작전도 좀 쓰기도 하고 약간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직원들한테 바로 그냥 주식을 주기보다는 그냥 스톡 옵션으로 약간 회사의 충성도를 높이는 나중에 1년 뒤에 이제 주식을 팔 수 있는 그런 권리를 주는 거죠. 자, 그런 것도 있고 유스홀딩스 같은 경우는 자사주 뭐 100억 원 매수했다고 하고요. 롯데 하이마트도 뭐 매수했고 경방 등등 뭐 장내 매수를 또 많이 했다고 합니다. 네. 네, 또 한 달 사이 보면은 2번이나 자사주 취득 공시를 낸 종목도 있잖아요, 전문가님. 네, 에코마케팅 같은 경우는 한 달에 2번 또 자사주 취득 공시를 냈어요. 그래가지고 2번이나 또 한 번 15만 주 샀는데 또 두 번째 또 5월 4일 날 또 45만 주 더 많이 샀어요. 세 네. 배나. 뭐 이런 뭐 자신감이 있는 거겠죠. 스스로 에코마케팅 스스로 이제. 자, 뭐 이런 것도 있고 뭐 그밖에 뭐 웹젠이라던가 랩지노믹스, 경동제약, 뭐 한국 유니온제약, 플레이위드 등등도 자사주를 좀 많이 취득한 그런 회사로 나타났습니다. 근데 뭐 아무튼 근데 아까 전 에코마케팅은 이제 뭐 2번이나 매수를 했는데 최근 뭐 1분기 영업이익을 보면요 좀 감소를 했어요. 1.2%. 그러니까 지금 당장 1.2% 영업이익이 감소했지만 장기적으로는 성장을 확신하고 있기 때문에 뭐 2번 매수를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자사주 취득 공시를 낸 종목들 저희가 어떻게 접근하면 좋을까요? 그러니까 일단은 뭐 자사주를 매수한 회사들은 좀 긍정적이죠. 긍정적인데 근데 자사주를 매수한다고 무조건 다 올라가는 건 아니거든요. 네. 뭐 올라가는 건 아니고 그래서 지금 사실 지수가 좀 높아가지고 무조건 자사주 매입한 걸 무조건 따라 사기보다는 네. 뭐 그냥 뭐 고밸류에이션 종목 피하고 또 폭넓게 바라봐야 된다 뭐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자, 아무튼 근데 지금 중요한 거는 여러분들 뭐 자사주 매입 뭐 아까 전에 작년 5월보다 뭐 4배나 많이 한다고 해서 이거 무작정 뭐 따라 들어가고 그러지는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은 저는 가장 나이스 타이밍은 작년 5월에 지난해 5월, 네. 작년에 이제 매수를 했어야 된다. 그때 많이 했으면은 돈 더 많이 훨씬 많이 벌었습니다. 지금 주가가 많이 올랐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이 그래도 이제
한 가지 다행인 건 아까 전에 좀 자사주 매입했던 그 말씀드렸던 기업들 있죠. 네. 뭐 미래에셋 생명이나 유스홀딩스, 경방, 롯데하이마트 이런 기업들은 그래도 뭐 만약에 지수가 지금 폭락을 만약 하게 되면은 떨어질 가능성이 있지만 그래도 적어도 망할 회사는 아니다. 왜냐하면 스스로 이제 자사주를 사는 회사들은 망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망하지는 않는다. 5년 뒤, 10년 뒤에 망하지는 않는 회사들입니다. 그러니까 좀 장기 투자를 보고 바라본다 한다면은 또 어느 정도 그 스스로를 믿는 나 스스로를 믿는 회사들이기 때문에 그런 기업들에 좀 관심을 기울이고 가격이 좀 약간 좀 떨어졌을 때 사면은 충분히 수익을 볼 수 있는 결과가 생기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지수 오늘은 조금 쉬어가지만 고점을 달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자사주 취득을 하는 종목들도 있는데요. 이런 종목들에 어떻게 접근하면 좋을지 짚어드렸으니까요. 한번 참고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주제는 여기서 마무리해보도록 하고요. 이어서 여러분들께서 기다리고 계시는 송범선의 종목 분석 시간입니다. 오늘도 여러분들께서 달아주신 댓글 중에서 한 종목을 선정했습니다. 오늘 알아볼 종목은 KMW입니다. KMW는 제일인님께서 댓글을 주셨습니다. 전문가님, KMW 매수가 66,000원에 비중 10%입니다. 많이 빠졌는데 매수가까지 주가가 올라갈 수 있을까요? 분석 부탁드려요. 라고 댓글을 주셨습니다. KMW 54,000원에 오늘 시작해서 54,900원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얘기해 주세요. 5G 상용화 수혜주. 5G 상용화 수혜주. 네. 네, 5G가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상용화 된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5G 통신 장비주들도 좀 들썩거리고 있고요. SKT, KT 등의 이런 통신주들 최근에 좀 가격 변동이 있었는데 통신 장비주 한번 주목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SK텔레콤이 5G 네트워크를 이용한 아이패드 프로 첫 출시 소식이 있었어요, 최근에. 자, 그래가지고 통신 3사의 5G 매출 본격화된다. 근데 이제 SK텔레콤, KT, LG U+는 당연히 수혜주가 맞는 거고, 근데 이제 또 5G 상용화 통신 장비 기업 중에서는 바로 KMW가 좀 좋아 보입니다. 원래 이게 원래 이제 주도 여기 테마였죠. 네. 주도 테마 중에 하나가 좀 KMW였고, 지금 올해 말 기준으로 매출, 영업이익, 순이익 모두 작년보다 KMW가 상승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적이나 성장성 부문은 KMW가 괜찮은 것 같아요. 자, 그럼 주가 한번 차트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차트 보시면요, 지금 많이 떨어졌어요. KMW가 많이 떨어졌고 저점에서 그래도 지금 양봉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양봉이 나오면서 60일 이동평균선 하방에 있는데 이제 곧 60일 이동평균선을 돌파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지금 흐름들이 좀 포착이 되고 있습니다. 60일. 자, 그리고 장기적으로 봤을 때 121선도 지금 점차 밑으로 떨어지고 있는데 요거를 이제 주가가 좀 돌파를 하지 않을까, 상방으로 돌파 이렇게 보여지고 있고요.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지금 고점이 89,000원이었는데 지금 5만 원대니까 이 정도면 그래도 나쁘지 않은 가격대 이렇게 보고 있고요. 지금 이거를 좀 볼게요. 이게 근데 중요한 건 이제 이겁니다. 예상치인데 연간 매출이 그래도 작년에 3,385억이었는데 요게 이제 올해 말에는 5천억 원대로 나타날 예정입니다. 그래서 상당히 좀 많이 올랐죠. 근데 올해 5천억 원 나와도 2019년에 6,800억이었거든요. 요거보다는 좀 낮아요. 지금 어쩔 수 없어요. 이때는 막 기하급수적으로 막 2배, 3배 늘어가지고. 네. 영업이익 같은 경우도 이제 811억, 작년보다 한 2배 이상 상승할 예정이고요. 이 노란색은 예상이에요, 예상. 노란색으로 되어 있는 거, 예상. 자, 그리고 단기순이익도 266억이었는데 661억으로 좀 상승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자, 근데 중요한 거는 예전에 이제 영업이익 이런 때 네. 2017년, 2018년에는 막 마이너스도 기록을 했었어요. 근데 이제 그럴 일은 거의 없다. 이제 그럴 일은 거의 없어 보입니다. 그래서 이제 적자 전환이 될 가능성은 없는 상황으로 좀 보시면 되고, 부채도 50%고 낮아요, 되게 부채 비율도. 그리고 유보율도 1000%, 1100%로 굉장히 현금 흐름이 많습니다. 한 가지 단점이라고 말할 수 있는 거는 네. 한 가지 단점 PBR이 8이에요, 8. 그래서 좀 높다라는 거. PBR이 높고 PER이 80입니다. 그래서 약간 고평가 종목이에요. 고평가 성장 테마주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근데 이제 지금 매수하신 분이 66,000원인데 네. 그 정도는 좀 시간이 어차피 이거 망하거나 이럴 만한 기업은 아니기 때문에 네. 또 5G 바람이 한번 불면요. 최근에 통신주들 좋았잖아요. 근데 이제 통신주 후속타로 이렇게 좀 흐름이 테마가 좀 바뀌면서
KMW 갈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KMW 그냥 좀 갖고 계시면 비중 늘리지 마시고 그 비중으로 좀 가져가시면 좀 좋은 결과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KMW의 경우에는 5G가 상용화되면 수혜를 받을 종목으로 거론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 만큼 조금만 더 장기적으로 가져가시면 좋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종목 분석은 여기서 마무리해보도록 하고요. 이어서 전문가님의 관심 종목을 체크해보는 송범선의 시선 시간입니다. 오늘 전문가님의 레이더망에는 어떤 종목이 걸려 있었을까요? 전문가님 오늘은 어떤 종목 가지고 오셨나요? 네, 오늘 삼성 SDI입니다. 삼성 SDI, 네. 네, 삼성 SDI의 차세대 배터리 양산이 임박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리튬 전지인데 젠5입니다. 젠5가 이제 모든 과정을 마무리하면서 배터리 업계 기술 경쟁에 불을 붙입니다. 자, 그래서 LG 에너지솔루션과 SK 이노베이션 등등의 이런 차세대 배터리 업체들도 좀 같이 좀 움직일 가능성이 있고요. 자, 어쨌든 젠5가 이제 BMW에 들어갑니다. BMW 자동차. 헝가리 또 공장에서 생산돼서 젠5가 BMW 출시하는 전기차 이쪽에 좀 투입이 되고요. BMW 같은 경우는 독일에서 뭐 이렇게 해가지고 젠5 지금 테스트를 또 진행 중입니다. 지금. 네. 자, 그리고 어쨌든 젠5를 좀 말씀드리고 대표적인 하이니켈 양극재 전지인데 한 번 충전만으로 600km 이상이 주행이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서울에서 부산까지 가면요. 네. 서울에 부산 가면 뭐 200km, 300km 뭐 이렇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서울, 부산을 한 번 충전으로 왕복을 할 수도 있어요. 예, 뭐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예. 정확하지 않은데 600이니까 대략 뭐 그 정도 되지 않을까. 네. 경기도에서 출발하면 안전하게 또. 그러니까 보통 이제 이게 전기차 단점이 한 번 충전하고 중간에 끊겨가지고 또 충전해야 되고 이런 게 많잖아요. 근데 충전 안 하더라도 이렇게 왕복도 가능한 뭐 이런 상황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삼성 SDI가 양극재 니켈 함량을 88%까지 끌어올리면서 새로운 또 기술력, 차세대 기술력을 지니고 있습니다. 그래서 삼성 SDI가 좀 주목이 되고 있고요. 삼성 SDI 한번 차트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SDI가 이제 좀 올라설 가능성이 좀 보여지고 있어요. 6월 11일 날 4% 상승을 했어요. 4.9% 막 이렇게. 그래서 상당히 또 이렇게 반등세가 좀 보여지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어쨌든 고점인 81만 원에서 떨어졌다가 다시 한번 또 반등이 나와주는 뭐 이런 상황이고요. 뭐 개인적으로는 삼성 SDI보다는 삼성 SDI 우선주를 좀 더 선호합니다. 그래서 지금 왜냐하면 이게 더 많이 떨어진 것 같아요. 많이 떨어졌고 네. 아무튼 이제 본격적인 반등으로 좀 이렇게 이럴 때랑 흐름이 다르죠. 이럴 때 떨어질 때랑 좀 확실히 양봉도 한 3개 나왔고 이제 어느 정도 반등세가 보여지고 있으니까 고개를 들고 있습니다. 여기에 또 양극재 배터리 또 차세대 배터리 양산 임박. 양산이라는 것 자체가 많이 만든다는 거, 많이 만든다. 많이 뭐 이제 차세대 배터리는 양을 좀 많이 못 만들다가 공장 시설 이런 것도 확보해가지고 양산하니까 이런 것들로 좀 기대가 되지 않을까. 또 한번 이슈가 불면은 또 한번 치고 올라갈 그런 종목이 삼성 SDI와 삼성 SDI 우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오늘 송범선의 시선 시간에는 삼성 SDI를 살펴봤습니다. 차세대 배터리인 젠5에 관련한 호재가 있는데요. 우선주도 더불어서 함께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 방송 보시면서 궁금하신 종목들은 댓글로 남겨주시고요. 댓글을 주실 때는 매수가와 비중까지 남겨주시면 저희가 조금 더 꼼꼼하게 분석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공개적으로 댓글 남기기 부담스러운 분들께서는 위에 나오는 번호로 성함만 보내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양대시장은 여전히 엇갈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코스피 시장은 약보합권에서 또 코스닥 시장은 강보합권에서 거래가 진행이 되고 있고요. 또 오전 10시 30분에 개장한 중국시장 상해 종합지수는 하락 출발한 이후에 여전히 하락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0.58%의 약세를 나타내주면서 3,589선에서 거래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 양대시장도 오후 시간대에는 모두 빨간불로 전환이 되기를 바라면서 방송 마무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오후에 응답하라 마감 시황에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